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반도체 팹의 운영에 대한 전체 프레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강 반도체 전체적인 레이아웃 설명을 할 윤관 선생입니다. 전체 프레임에 대한 설명들은 회화에서 꼭 밑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1강인 반도체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설명을 드리고요.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들은 반도체의 시설에 대한 부분들, 또 전체적인 어떤 중요한 팩터들이 어떤 것들을 위치되어 있고 그것들이 동작하고 있고 그게 동작을 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게 그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공기 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먼지하고 이런 부분하고 어떤 청정 개념을 싸우다 보니까 공기 정화에 대한 공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클래스에 대한 먼지의 집적도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10, 클래스 100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집적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2강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3강에는 이제 배관입니다. 이 배관은 지금 여기에는 지금 가스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그 설비로 가는 모든 것들은 콘텐츠를 싣고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케미칼, 가스. 그래서 지금 3장에는 주로 가스에 대한 배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을 어떤 내용을 지금 그 배관에 담고 설비 통해서 또 그 내용들의 어떤 드레인되는 것들, 배출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게 스크루버입니다. 스크루버 이제 부대 시설 중에 하나죠. 이게 뭐냐면 반도체 설비에서 나온 가스 부분들을 실제 챔버의 설비에서 진행을 하고 그것들을 진행하게 된 배출물들을 어떻게 1차적으로 스크루버라는 내용들을 스크루버라는 부대 시설을 통해서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중화를 시켜서 정화를 시키고 해서 배출시키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가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입니다. 5강에는 그 반도체 펌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펌프의 전제 조건은 앞에 이제 백큐움이라는 진공이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펌프는 이제 그 저진공, 중진공, 고진공 에 따라서 이제 그 설비의 공정에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 용도가 달리 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된 진공 펌프에 대한 변화된 사항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공정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 형태의 진공 펌프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또 이제 배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배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그저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열배기, 일반 배기, 가연 배기, 그 다음에 유기 배기, PF 이런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그게 구분화되어 있고 어떻게 이제 그게 동작을 해서 실은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배출되기도 하고 그건 또 여과시켜서 대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지금 4번하고 이제 6번하고 연관성이 있겠고요. 그 7번째는 이제 케미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케미칼은 이제 반도체 라인은 직접 케미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집적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케미칼이 어떻게 이제 구분화돼서 어떻게 배관을 통해서 설비로 가고 어떻게 그게 쓰고 나면 그 성상의 구분이 돼서 수거를 하거나 배출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8장에는 이제
전기에 대한 부분이다. 이제 실은 이제 방폭이기 때문에 뭐 전기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또 혹은 뭐 설비 어떤 그 안전적 측면에서 혹은 공장의 또 전반적인 어떤 화재 폭발에 대한 부분을 그 사전에 매니지먼트 하는 측면에서 이제 방폭을 운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회사 차원에서 설비까지의 그런 부분의 광범위한 범위를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겠고요. 그 다음 이제 그 감지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지기는 참 용도가 다양합니다. 지금 용도에 따라서 그 라인에 있는 화재 감지기, 열 감지기, 또 설비에 따라서 어떤 접촉식 감지기, 광 감지기, 또 혹은 위치나 센서를 가리키는 감지기, 뭐 이런 또 자동화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도 각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감지기, 또 어떤 리퀴드성에 대한 접촉이 됨으로 해서 접촉식 감지기, 이런 용도에 따라서 상당한 무지개한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 대해서 반도체에서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또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입니다. 10장에는 이제 PCW, PCW는 이제 Process Control Water에서 공정용 냉각수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냉각수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순행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설비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물을 써서 서플라이해서 그 부분의 공정 조건에 맞는 온도를 쓰고 다시 리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지금 11장에는 그 반도체 전기에 대한 우리가 인풋돼서 한전에서 받은 전기를 그 1차 스텝다운, 2차 스텝다운 시켜서 설비에 쓰고 또 설비가 안정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체계에 그 어떤 쇠깅이나 어떤 정전이나 혹은 또 자체적인 어떤 그 디텍팅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디텍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가기 위한 그 설비 운영 체제 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비상사태입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셧 오프되면 다시 백업하는 데는 뭐 짧은 시간부터 뭐 긴 시간, 뭐 이틀, 3일 이렇게 공정 조건에 셋업 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24시간 체조 돌다 보니까 사람도 돌고요, 설비도 돌고요, 모든 시스템이 24시간 돌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비상사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한 거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은 어떤 형태로 좀 구성이 돼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협력업체나 혹은 엔지니어든 혹은 작업자든 어떻게 이제 대응에 대한 훈련을 가지고 있고 인지를 가지고 있고 또 내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숙지하기 위한 부분이 있겠고요. 보통 이제 이 13장에는 이제 클린룸입니다. 지금 클린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운영되어 있고 어떤 공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고 클린룸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팩터를 관리 요소로 가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시기가 되겠고요. 또 이제 이 전반적인 13개의 관리 인자들을 안전하게 가지기 위해서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고 사례 및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이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일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첨단 산업에 대한 중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라는 부분들 하고요. 또 중요 요소에 대한 위치, 역할, 동작, 이해들을 어떻게 단위 요소마다의 13가지 좀 저희가 좀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가지에 대한 위치, 역할,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또 이 세부 사항에 대한 단위 구조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는 걸 이해하고요. 또 네 번째는 유틸리티에 대한 반도체는 이제 장치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또
뭐 디스플레이도 동일하게 장치 산업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티는 의존성이 큽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반도체 3대 구성요리 시스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은 이제 유틸리티 의존성이 큰 부분에 어떻게 모니터링을 어떻게 컨트롤을 어떻게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지라는 부분들이 들어갈 만큼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이 학습 목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레이아웃에 대한 관계성을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보면 개요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개요는 뭐냐면 이 속해 있는 이해관계자, 조직, 뭐 엔지니어 되겠죠. 또 혹은 그 같이 일을 하는 윈윈을 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개요는 지금 13가지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 환경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인지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엔지니어든 또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의 접근성이 개요가 되겠고요.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그 13가지에 대한 연관성하고 특화되어 있는 또 차별화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아도 실제 큰 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겠냐. 그러게 이제 협력업체의 작업성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가스, 케미칼, 전기, 또 방법 관련된 화재, 또 클린룸에 대한 청정, 또 배관에 대한 부분, 부대 설비의 뭐 가스 캐비넷, 펌프, 스크루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작업성에 대한 동작 이해는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의 작업 시작할 때, 혹은 오퍼레이션이 될 때, 아니면 이제 실제 그 설비가 동작을 했을 때, 혹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자들의 어떤 움직이는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한 스킬업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초보자인지 전문가인지, 또 실제 엔지니어가 유도관계 혹은 인포메이션 체계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는지, 또 이제 그런 일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 또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여기에 일장에 있어서의 그 13가지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팩터인 부분이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구성 요소에 대한 운용 관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도체 레이아웃 구성 요소에 사람, 설비,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 설비나 부대 설비는 분명히 이제 수율이나 품질에 대한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럼 유틸리티는 생산 설비 운영에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죠. 뭐 약방의 감초 같은 거죠.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나 공업용수나 거기에 필요한 가스, 또 실제 용역도에서 공급해주고 있는 조연성, 초순수, 또 온습도를 맞춰야 되는 어떤 보일러, 또 우리가 공정에 맞춰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써야 될 어떤 중요한 어떤 케미칼, 이런 것들이 실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 또 공정에 대한 배기들도 실제 제조, 생산, 공급, 운영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운영의 삼각관계인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관계성은 뭐냐라고 이제 실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관계성은 의존성이 서로 정말 큽니다. 서로 세계의 의존성이라 큰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품질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변수를 일으키는 수도 있고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는 인자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의 변경점은 아주 그 기준에 대한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경점이나 불량점, 이상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이나 문제에 대한 어떤 신성이 자꾸 이제 지연되는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이 정말 긴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틸리티에 24시간 쓰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셧오프를 시키고 또 부분적인 어떤 셧다운을 시켜놓고 또 오버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유지 관리가 유대관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화 동작 이해에 대한 그 세 개의 구성요들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지금 프로세스가 됐냐? 그럼 이제 구성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구성요소는 기능하고 상태를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작업자는 실제 엔지니어하고 작업자의 어떤 그 부분을 실제 구성요소에 이해하고 있는지, 또 설비나 각종 유틸리티의 부분들을 정말 기능이나 상태에 따라서 표시가 되어 있는지,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레이아웃 한다 그러면 정말 그 레이아웃에 필요한 건물 단위별 혹은 층별 단위별 어떤 요소의 작은 유닛까지도 정말 그 레이아웃에 맞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제 어떤 구성 요소의 동작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눈 관리에 대한 또 그 세 개의 알람타가 올리는 이제 노랑, 그린, 이제 빨강 이렇게 나오는 어떤 알람 투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작업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따라서 구성 요소에 있는 안전 위험 요소를 좀 보면 어떤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인터락 죄송합니다. 안전 장치, 또 감지, 표식, 모니터링들이 이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중에 이제 그 로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로또는 이제 보통 이제 락아웃, 태그아웃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니셜로 요 이제 이렇게 지금 따온 것을 이제 로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즉흥성 그 발행하는 그런 로또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로또 부분은 이제 안전장치에 꼭 필요할 하나의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장에 있어서 안전 장구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의 사용 방법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케미칼 쓰는 이제 아이바디 샤워, 이건 뭐냐면 케미칼 접촉됐을 때 전체 이제 바디를 샤워하는, 또 여기 이제 부분적인 것들이 아이 샤워가 있습니다. 아이 샤워. 요건 이제 눈만 샤워링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제 비상전화도 숙지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때에 따라서 어떤 휴미니티가 일정한 공간에 발생되면 그 어떤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케미칼의 어떤 바닥에 있을 때 중화를 시켜야 되는 중화제 뿌리는 게 뭐 산중화제, 알칼리 중화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액성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PFF를 찍음으로 있어서 이게 지금 강인지 또 알칼리인지 혹은 뭐 때에 따라서 이제 산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안전 장구류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또 설비별로의 표식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그러면 이제 어떤 가연성 가스고, 노란색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제 부식성, 어떤 초록색 그러면 이제 조연성. 조연성이라는 건 어떤 불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스를 얘기하는 거죠. 또 배관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정확하게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렇게 어떤 표식에 대한 부분들이 금지를 해야 된다, 경고를 해야 된다, 지시를 해야 된다,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게 39종으로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설비마다 유틸리티마다의 지금 가동 중입니다, 멈췄습니다, 혹은 공급 중입니다, 혹은 리턴합니다, 혹은 성상별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실제 사람도 알아야 되고 또 설비는 마킹이 돼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서로
이해를 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13가지 법을 한눈에 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부터 이제 옥상 부분, 보통 이제 에리어 부분은 보통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옥상 부분, 팻 부분, 그다음 플래닛 부분. 이게 이제 에리어 부분이고요. 그럼 옥상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옥상에는 이제 팻에 쓰고 나온 예를 들어서 이제 부대 설비에서 나온 이제 그 스크로버, 캐비넷, 탱크, 혹은 부대 설비에서 나오고 있는 펌프에 대한 모든 배기 부분들을 설비에서 나온 것들을 실제 이제 종류별로 이제 그 배기의 형태에 따라 들어가서 요것들이 이제 부대 설비인 메인의 스크로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배출되긴 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우리 라인에 공조, 신선한 공기를 이제 집어넣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서 외기를 들어서 라인으로 프레시해서 리턴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게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팹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감지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게 이제 보통 스프링클러하고 온도 화재 감지기고요. 설비별로 에리어별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온습도는 이제 외기에 따라서 맞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아까 이제 보일러도 그 온습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클린룸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공조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설비별로 공급해 줘야 되는 기본적인 유틸리티는 이제 냉각수, 또 뭐 자체적인 어떤 산소, 수소, 에어, 백큐ම්, DI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자체적으로 그 설비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비에서 이 지금 중간에 제가 이제 설비라는 부분들을 메인으로 놓은 이유가 설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설비 중심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메인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에서 진행했던 모든 배기들은 이렇게 구분화돼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또 케미칼 같은 것들은 그 1차적인 것들은 그 탱크에서 그 설비로 받은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구분화시켜서 산, 유기, 알칼리, 뭐 중성, 불산 이렇게 이제 해서 폐수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각종 감지기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대 설비의 스크로버는 어떤 감지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다음 장에 이제 스크로버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부대 설비 스크로버는 예를 들어서 이제 번탑이다. 그러면 뭐 빛 감지기 있어야 되고요. 온도 감지기 있어야 되고요. 또 바닥에 어떤 리퀴드 될 수 있는 리퀴드성, 이제 액성에 대한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고요. 또 배기가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이그저스트 알람 시키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어떤 뭐 온도에 대한 부분도 뭐 때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성능에 따라서 이제 감지기 역할이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기 CCR에서 이제 받아서 설비를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팩은 이제 유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수로 안 하고 이제 팩으로 합니다. 이건 이제 직접 수거를 해서 자체적인 이제 처리를 못 하고 이제 그 협력업체가 이제 처리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 그 설비에 대한 부분, 유틸리티의 부분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관리 인자가 뭐가 있겠냐? 그럼 사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운영적인 것들, 관리해야 될 것들, 작업에 대해서 사람이 해야 될 어떤 역할과 책임, 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협력업 때에 따라서는 엔지니어하고, 때에 따라서는 협력업체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2차 협력업체, 혹은 때에 따라서 이제 일용지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이제 윈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럼 설비 부분은 뭐냐? 설비의 공정에 대한 설비도 있겠고, 또 기존에 운영되어 있는 공정에 필요한, 또 라인의 운영에 필요한 구현형, 신형에 대한
당이 동작 요소에 대한 어떤 운영 체계가 좀 다를 거고요. 또 시스템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것들이 군성이냐 아니면 단독 어떤 유니티별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 설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유틸리티 부분입니다. 유틸리티는 이제 운영적인 측면, 시스템적인 측면, 또 어떤 공장 전체나 일부 부분 단위로 실제 변경점을 가져올 수 있는, 또 쉽게 말하자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고 예를 그 어퍼, 로우의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 이제 벗어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사람 설비 운영의 중요한 관리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모토로 그 사람은 모르면 손을 들어라, 설비는 모르면 동작시키지 말아라, 그 다음 유틸리티는 그 관계, 하나가 관계를 이해해라, 이런 뜻인데, 이제 이 하나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또 어떤 영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혹은 유틸리티 하나가 다운됨으로써 어떤 영향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틸리티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용역동에서 모든 것들을 그 지금 중간 인터페이스 해줄 수 있는 버퍼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용역동에서 확산동, 여기 이제 이 확산동은 공정에 대한 모든 설비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동에서 이제 확산동으로 모든 것들을 유틸리티나 또 어떤 그 운영체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한 번 정도의 어떤 컨트롤, 또 파티클, 또 압력, 어떤 제어, 또 중간에 어떤 그 실제 여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버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동은 이제 모든 유틸리티제이션에 대한 공급을 해주는 부분을 용역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DI 같은 경우는 1차 제조 정책 거쳐서 각 동, 확산동에 보통 버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2차에 따라서 압력을 맞추고 pH의 어떤 기준을 맞추고, 또 오메가의 어떤 불순물에 대한 농도를 맞추고, 이렇게 이제 해서 설비로 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N2나 퍼지하는 N2나 O2, H2, 에어,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해서 운영하는 것들은 정제기를 각 동마다 각 확산동마다의 퓨리파이어가 있어서 설비로 가게 되고요. 뭐 공기나 친구 압축기는 이제 압력이 좀 높다 보니까 또 이제 정제기를 거쳐서 그 라인별로의 용도에 맞게 설비로 가고요. 공용 냉각수도 이제 여기 이제 서플라이나 리턴이라는 부분들은 이니셜 썼지만 그 용도의 설비에 맞게 그 버퍼 기능을 갖춰서 조절한 다음에 설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냉동기 보일러도 이제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화기나 냉각수를 거쳐서 버퍼 기능을 가진 다음에 라인으로 공급하는, 여기 이제 가스 케미칼도 동일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있는 유기배기도 어떤 전체적인 건 라인별로 혹은 그 전체별로 혹은 라인별로 혹은 설별로 모니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일하게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설비에 대한 또 혹은 공정에 대해서 중간에 버퍼 기능을 가져서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공정별로 맞춰주거나 혹은 설비별로 이제 맞춰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고 남은 폐수나 폐액들이 공정별로 수거를 해서 실제 이제 다음을 진행하는, 또 전기에 대한 부분도 그 어떤 버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각 동마다, 층마다, 설비마다의 어떤 요구하는 전압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버퍼 기능을 가진 변전실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설비로 가게 되고, 또 이것들을 일거수 설비를 모든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실제 통제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스에 대한 부분들도 일반용 가스는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압력을 조절해서 설비로 가게 되어 있고, 또 특수 가스고도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버퍼 기능을 이렇게 가져서 한 달에 이제 그 어떤 버퍼의
탱크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주입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보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에 그 공조는 공기 흐름에 대한 요소를 갖고, 배기는 오염물에 대한 부분들을 제거함으로 해서 배기 관리를 하고, 냉동기 보일러 등은 폐비 온수도를 맞추기 위해서 온수도 관리를 하고, 가스 공급들은 1차에 대한 어떤 자체 공급이면 이 아래서 이제 아까 N2 이런 거 자체 공급인 거죠. 에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압력 관리나 리크나 교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맞추는 거고요. DI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불순물에 대한 부분들을 초순수 기준으로 맞추는 거고요. 또 전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진공 및 압축기에 대한 부분도 설비 및 폐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압력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폐수폐액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공정 끝나고 나서 어떤 리크나 레벨 관리를 성상 관리를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죠. 또 냉동기 부분도 이제 동일합니다. 이제 실제 냉동기 부분도 액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증말료를 이용해서 실제 온도를 맞춰서 공정별로 공급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외기 같은 경우도 실은 이제 대기의 어떤 뭐 철마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공정의 조건들을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기도 공정에 대한 조건별로 혹은 또 가스에 쓰는 조건별로의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배기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폐수에 대한 부분도 동일합니다. 폐수에 대한 부분도 각종 케미칼 쓰고 나서 설비에서 드레인시키는 것들을 어떤 폐수나 집수조, 제1반응조, 제2반응조 혹은 응집된 제1응집조, 2응집조, 침전조, 탈수, 중화조 해서 방류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법적인 부분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의 리미트 선이라면 각 기업체들은 그 100의 리미트를 한 60이나 80을 놓고 실제 이제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pH 5에서 8, COD 이제 두 단위수, 그 다음에 오수 관리에 대한 부분들, 불산 관리 이런 것들의 F기 관리 이런 것들을 최소한 법적보다 훨씬 낮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스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스 부분도 성상별로 구분해서 크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화되어 있고요. 또 케미칼 부분도 그 공정별로 받아서 저장을 해서 버프 탱크를 가준 다음에 유니티별 공급 장치에서 바로 설비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형적 관리는 감지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